옛말에 도둑 하나 열이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사기치려고 맘먹고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우리가 이 전세 계약을 할 적에 이 세밀하게 좀 더 신경 써서 본다면 전세 사기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한 9가지를 제 나름대로 나열해 봤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죠.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의 정보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. 이게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, 갑구에는 소유권에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소유자가 뭐 홍길동, 또 아니면 또 부부와 공동 명의로 또 홍길동 뭐 또 등등등 이렇게 또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습니다. 거기에 설정되는 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.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이거는 저는 계약을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는 늘 밀리게 되죠. 전세는 채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근저당권이 선순위 되어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,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봐야 됩니다. 이게 뭐 2024년도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2018년도에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은행도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은행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. 법으로.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 소액 임차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, 아니면 2022년도에 되어 있느냐, 또 아니면 2024년도에 되어 있느냐, 그 설정 일제에 따라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액에 해당이 된다면 그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월세는 살 수 있습니다. 그런 거 이외에는 전세 같은 거는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계약 당사자 확인이죠.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실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. 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또 실제 소유자와 통화하여 대리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당사자하고 확인하시는 게 최상의 계약 조건이라고 보습니다. 뭐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직장 관계 때문에 이게 오늘 뭐 부인이 들고 나왔다. 그러면 이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라고 다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 이임장을 가지고 한다면 또 이 하되 그래도 계약 당사자는 확인하고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권해드립니다.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건 보험이거든요. 그 보험료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나중에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을 때 그 보험료는 사실 뭐 소액에 지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는데,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그 물건에 들어갈 때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또 가입하게 돼 있죠. 또 몇 대 몇으로.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자, 네 번째죠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. 요새는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가셔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돼요. 또 거기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주는데, 근데 사실 계약하고 30일 이내인데 가서 전입신고는 할 수가 없죠. 전입신고는 이제 잔금을 치시고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세입자도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기존 세입자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
우리가 또 이 선 세입자와 또 내가 들어가는 세입자가 어떤 법적 보호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, 반드시 또 이 확정일자와 또 임대차 신고는 또 30일 이내에 하셔야, 그 다음에 또 전세보증금을 잔금을 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점유를 하면은 또 이 대항력이 생깁니다.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후에 어떤 이 생긴 근저당권이나 어떤 그 이 물건에 대해서도 나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6번째입니다. 자, 불법 중개사 피하기죠. 자,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셔야 될 게, 중개사 자격증자든가 우리가 이제 게시하게 돼 있어요. 중개사 자격증, 또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, 또 사업자 등록증, 또 공제가입증서. 공제가입증서가 이게 또 금년도에 된 건지, 현재 또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그것도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게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중개사무소는 막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또 뭐 분양사무실 일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그런 데 가서는 하시는 게 그걸 권하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또 중개보조원이 있죠. 중개보조는 또 요새 또 이 법이 바뀌어서 이 목에 또 이 중개보조원이라고 또 이 명찰을 달게 되어 있고요. 또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했을 때는 불법이지만 또 이 나중에 책임은 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금 이제 피해를 입겠죠. 그래서 그런 이런 중개사 피하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인할 걸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 중개사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중개수수료를 또 법정수수료를 또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또 이런 또 이 뭐 좋은 물건이니까 뭐 사장님 좀 더 생각해 달라는 거 이런 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. 그래서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전세사기 위험이 높으니까 이런 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전계약이죠.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전세계약을 하거나 또 남편 명의로 된 경우 남편 직장 관계를 이임장이 없이 계약이 진행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진짜 부인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중복으로 전세계약을 또 이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하나의 물건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그 액이 상당합니다. 그렇게 굉장히 피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본인이겠죠. 그래서 이중계약, 그러니까 아까 전편에도 나왔지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인감첨부원 이임장에 인감도장 갖고 신분증 가져와서 이렇게 부인이 대리계약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임장 없이 부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민등록부 떼어가지고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부인이라고 하고 뭐 배우자라 하고 뭐 남편이 바빠서 그냥 갔다든가 이런 이 말에 넘어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또 계약에서는 안 된다고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전세 당일 전세 사기가 왜 나오겠습니까? 이런 데에서 또 사고가 나올 수도 있고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셔야죠. 자,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건에 권리 변동이 또 있는지,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, 빠르면 한 달, 늦으면 또 한 3개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또 이게 또 변동이 되는지, 그 다음에 잔금 시에는 또 중개사가 또 그 날짜에 또 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확인을 해 드립니다. 그렇지만 또 그것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이 확정일자와 점유를 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도 한번 띄워보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, 자, 똑같은 날에 자, 잔금을 받고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가서 또 이 근저당 설정을 또 같은 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길이라고 그러죠. 전세권은. 전입신고가 이게 전세는 4월 25일인데 이 근저당권은 바로 그날 물건이기 때문에 발효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길 4월 26일에야 이제 내가 순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가 1순위를 확고히 해 놓아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에
그럴 때는 최악의 경우로도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날에 이게 들어갔다. 그러면 근저당권이 우선권이 되거든요. 이럴 때에는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라도 한 번 더 뛰어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건 이상이 없고, 그때는 내가 확실한 대항력 1순위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죠. 참 이거는 참 뭐 사실 전세를 당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? 이거 반환소송을 할 게에는 진짜 뭐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또 임대 보증금액은 물론 또 요새 뭐 다 은행에서도 먼저 같은 경우는 뭐 허그나 또 이런 뭐 기금 대출에서 보면 이 공동주택 가격의 150%까지 인정을 해줬어요. 근데 이제 전세 사기 등 나오니까 이거를 내렸죠. 126% 이내로 해놨습니다. 그래서 물론 126% 이내에 이제 금액으로 다 이제 전세 대출도 이루어지고 전세가 들어가는데,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환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다.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미연에 또 우리가 또 이런 거를 또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. 또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요새 또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내렸어요. 이제 매월 이제 4월 달 되면은 이제 이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이게 공시를 합니다. 그다음에 5월 1일서부터 이제 그 그게 이제 1억 이하냐 2억 이하냐 들어가는데, 그 금액에 따라서 또 내려가면은 또 전세보증이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 임대인이 또 이 역전세가 나오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 또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. 뭐 임대인이 뭐 아기를 뭐 이게 품고 산 게 아니라 그러한 또 이 또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또 이 허그라든가 뭐 PH에서 주택기금공사에서 또 공동주택 가격 126% 내려놓다 보면은 이게 또 이 전세 이 인정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게 역전세가 나가지고 참 임대인도 참 곤란하고 임차도 곤란,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임대료가 보증과 갈지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, 그 가격이 126% 이내에 들어가셔야 또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권해드립니다. 자, 전세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죠. 그래서 또 이 점을 또 주의해서 또 우리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합니다. 계약서를 찍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또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또 한번 이렇게 본인이 또 세밀하게 또 검토하셔서 또 들어가서 또 편안히 사시려면은 또 나중에 나올 때, 들어갈 때도 문제지만 나올 때도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점을 다 숙지하셔서 검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자, 저는 신정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해온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. 지금도 초기 재개발 사업지 발굴해서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관심 있으시거나 또 이 전세 관련해서 어떤 의문이 계신다면 이 010-7317-5238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